여러분, 8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사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의외로 소수만이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 나이가 되면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기억력이 흐려지거나 혼자서 생활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루를 보내기조차 버거워지죠. 사랑하는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하지만 놀랍게도 80세가 넘어서도 마치 젊은 시절처럼 활력 넘치는 삶을 유지하는 단 5%의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분명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다. 이 비결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건강과 독립성을 예측할 수 있는 5가지 놀라운 능력을 꾸준히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80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독립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단 5%만이 할 수 있는 이 5가지 중요한 능력과 자의고학 이를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볼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게 만들 비밀을 함께 찾아볼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을 정말 놀라게 할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80세가 넘어서도 건강한 독립성을 유지하는 5%에 속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중요한 능력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닥에 앉았다가 스스로 힘들이지 않고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 간단한 동작조차 어려워합니다. 넘어질까봐 두려워하거나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있어 아예 바닥에 앉는 것을 피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 능력은 단순히 편의를 넘어섭니다. 이는 다리 근력, 코어 힘, 균형 감각, 그리고 유연성까지 아우르는 전반적인 신체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만약 넘어졌을 때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없다면 이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바닥에 누워있게 되면 저체온증이나 탈수, 심지어 근육 손상 같은 2차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죠. 또한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령 손주와 함께 바닥에서 놀아주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줍거나 정원 일을 할 때도 이 능력은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바닥에 앉았다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은 외부 활동과 사회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삶의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능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운동은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팔을 사용하지 않고 다리 힘만으로 천천히 일어섰다가 다시 천천히 앉는 동작을 반복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낮은 의자나 소파에서 시작해도 좋고, 익숙해지면 조금 더 깊게 앉는 의자로 바꿔보세요. 하루에 15번씩 2, 3세트 정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너무 빠르지 않게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천천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는 벽 짚고 스쿼트가 있습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무릎을 구부려 마치 의자에 앉는 것처럼 천천히 내려갑니다. 이때 허리가 벽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10을 15초 정도 자세를 유지한 후 천천히 일어섭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앞쪽 근육과 코어 근육을 동시에 강화해줍니다. 처음에는 얕게 내려가도 괜찮고 점차 깊이를 늘려나가면 됩니다. 벽에 기대어 하기 때문에 넘어질 위험이 적고 안정적으로 근력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만약 무릎에 통증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감각을 키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 발로 서기 운동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의자나 벽을 잡고 한 발을 살짝 들어 올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익숙해지면 잡지 않고 버티는 시간을 늘려나가세요. 왼쪽 팔을 번갈아 가며 하루에 몇 번씩 연습하면 좋습니다. 아침에 이를 닦을 때나 TV를 보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죠. 균형 감각은 낙상 예방에 필수적이며 그디나 불안정한 자세에서 몸을 제어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마지막으로 유연성도 놓칠 수 없습니다. 앉아서 발끝 잡기나 다리 스트레칭처럼 온몸의 주요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스트레칭을 매일 꾸준히 해주세요. 레이 차지 키 고관절과 무릎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성 오른 스트레칭은 근육의 경직을 풀고 부상 위험을 줄여주며 오선형 움직임을 더욱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10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몸을 이완시켜주는 스트레칭 10분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80대 중반이신데 매일 아침 거실 바닥에 앉아 손녀와 함께 퍼즐을 맞추는 것이 취미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바닥에 앉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지만 꾸준히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을 하고 매일 스트레칭을 하신 결과 지금은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덕분에 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졌다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바닥에서 편안하게 일어서는 이 첫 번째 능력은 여러분의 독립적인 삶을 위한 든든한 기초가 되어줄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능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는 여러분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놀라운 능력입니다. 자, 이제 80세 이후에도 젊은 사람들 못지않은 독립성과 활력을 유지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능력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바로 스스로 간단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섭니다. 스스로 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하고 도를 사용해 요리하고 설거지까지 마무리하는 이 일련의 과정은 섬세한 손놀림, 기억력, 계획성, 그리고 체력까지 요구하는 종합적인 활동입니다. 간혹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해도 도대체 뭘 해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외식이나 배달 음식에만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독립적인 생활에 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는 능력은 영양 균형을 맞추는 데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더욱 중요해지는데 특히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 섭취에 신경 써야 합니다. 매일 같은 종류의 음식만 먹거나 끼니를 거르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입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꾸준히 하는 것은 면역력을 높이고 영기포레 만성질환을 예방하며 전반적인 활력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됩니다. 또한 요리는 뇌를 활성화시키고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좋은 활동입니다.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거나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는 즐거움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찌은밥과 직접 만든 따뜻한 된장찌개 한 그릇은 어떤 산의 진미보다 귀한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능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거창한 요리를 시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찬 몇 가지를 직접 만들어 보거나 국이나 찌개 하나를 끓여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두부, 부침, 시금치 나물, 된장찌개 같은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높은 한국식 식단은 어르신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손질이 쉬운 채소를 구매하거나 미리 손질된 재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거들로 요리 도구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방 동선을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식탁이나 싱크대의 높이를 조절하거나 가벼운 냄비를 사용하는 등 작은 변화만으로도 요리가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접 물건을 고르고 계산을 하는 과정은 소근육 운동과 인지 능력을 활성화시킵니다. 무거운 짐을 드는 것이 힘들다면 소량씩 자주 장을 보거나 이 해민 바퀴 달린 시장 가방이나 손수레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선한 제철 식재료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고르는 재미는 덤이고요. 봄에는 냉이나 달래, 여름에는 오이나 가지, 가을에는 버섯이나 밤, 겨울에는 시래기나 굴처럼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식재료를 고르는 것만으로도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피보소이제 이 신고망에 늦으러 같이만 그런 가친 본데요. 웅지리 비시는 썰이 정년이 중국어는 가리너이 신공 욕고 사가드지 시도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요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종로당이나 지역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요리교실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요리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식사를 함께하는 것은 정서적인 만족감과 함께 사회활동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서로의 레시피를 배우고 자신이 만든 음식을 나눠 먹는 기쁨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는 능력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진간의 여러분의 삶에 활력과 즐거움을 더해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능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은 뇌 건강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능력은 바로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뇌를 끊임없이 활성화시키는 능력입니다. 8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거나 진도라는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활동에 도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TV를 보는 것을 넘어 신문을 읽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등의 활동을 말합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의식적으로 뇌를 자극해야 합니다. 뇌를 자극하는 활동은 치매 예방에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인지 기능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능력은 치매 예방과 인지 기능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뇌 신경회로를 재구성하고 강화하며 기억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학습은 성취감을 주어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데도 기여합니다. 배우는 즐거움을 잃지 않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못해라는 생각은 뇌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뇌는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려는 의지와 꾸준함입니다.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독서와 글쓰기입니다. 매일 신문을 읽거나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세요. 간단한 일기나 감상문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키며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한국의 문인화나 서예를 배우는 것도 훌륭한 뇌 자극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붓으로 한 획 한 획 집중하여 글씨나 그림을 그리는 과정은 명상과도 같아서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좋습니다. 악기 연주, 외국어 학습, 컴퓨터 사용법 배우기, 스마트폰 앱 활용하기 등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 자신감을 얻고 더욱 즐겁게 몰입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당기나 바둑 같은 두뇌 게임도 뇌기능 유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퍼즐 맞추기, 스토쿠, 낱말 퀴즈 등도 뇌를 활성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10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뇌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많습니다. 새로운 길로 산책하기, 마트에서 처음 보는 물건의 원산지나 성분을 꼼꼼히 읽어보기, 고난 크로모, 복잡한 레시피 따라 해보기 등이 있습니다. 늘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조금이라도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문이면 돼. 예를 들어 식사 후에 오늘 먹은 음식 재료들을 기억해보고 각 재료의 원산지를 떠올려보는 것도 뇌를 자극하는 좋은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경험을 찾아 나서는 작은 노력들이 여러분의 뇌를 젊게 유지하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친구분 중 한 분은 70대 후반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 보내는 것도 어려워하셨지만 지금은 손자 손녀와 영상통화는 물론이고 이에 상조합 유튜브로 건강정보 영상도 찾아보시고 심지어 모바일 뱅킹까지 능숙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배우는 건 나이하고 상관없다는 그분의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덕분에 그분은 세상과 더 활발하게 소통하며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계시죠.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의 정신적 독립성을 지켜주는 강력한 힘이 될 겁니다. 이제 네 번째 능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은 여러분의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아주 중요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독립적이고 활기찬 노년을 위해 갖춰야 할 네 번째 능력은 바로 하루 30분 이상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걷기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걷기는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깨우고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자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80세가 넘어서도 30분 이상 꾸준히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심혈관 건강이 좋고 관절이 유연하며 다리 근력이 충분하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 드니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들다고 하시는데 물론 무리가 가는 운동은 피해야 하지만 적절한 걷기 운동은 오히려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높여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것은 몸의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심폐 기능을 강화하여 심장병 이어고와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또한 뼈를 튼튼하게 하여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걷기는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여 우울감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햇볕을 쬐면서 걷는 것은 비타민 D 합성을 도와 면역력 강화에도 기여하고요. 걷기는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 건강까지 한꺼번에 챙길 수 있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청소 없이 특히 우리나라에는 아름다운 산책로와 둘레길이 많으니 이런 곳을 찾아 걷는다면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걷기 능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하루 30분 이상 걷는 것을 목표로 삼으세요.
한 번에 30분이 어렵다면 10분씩 3번에 나눠서 걸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근처 공원이나 산책로를 활용하거나 온갖이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실내에서 걷기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헬스장의 트레드밀을 이용하거나 도에서 반복적으로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단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한두 층이라도 이용하는 작은 습관이 쌓이면 다리 근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고 걷는 동안에는 허리를 곧게 펴고 시선은 전방 10-15m를 바라보며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어주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에 맞는 편안하고 쿠션 좋은 신발을 신는 것은 기본입니다. 발에 무리가 가면 걷는 즐거움이 반감될 수 있습니다. 발의 피로를 덜어주고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기능성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걷는 것이 지루하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걷는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 보면 시간이 더 빨리 지나고 이야기를 서로 동기부여도 됩니다. 경로당에서 걷기 동아리를 만들거나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걷기 운동은 특별한 장비나 비용이 들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건강 유지 비결입니다.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며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걷는다면 걷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즐거운 활동이 될 것입니다. 매일 걷는 습관은 여러분의 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삶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스미드 마지막 5번째 능력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의미를 채워주는 아주 특별한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8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고 독립적인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5번째 능력은 바로 탄탄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입니다. 달적고 고독은 노년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나이가 들어도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살아있음을 느끼고 의미를 찾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 불안증, 심지어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홀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무기력해지고 삶의 의미를 잃기 쉽습니다. 반대로 활발한 사회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 동아리 활동, 자원봉사 등은 여러분에게 소속감을 주고 기분에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존재구나 라는 자존감을 심어줍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거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김장철에 이웃과 함께 김치를 담그거나 마을 행사에서 음식을 나누는 등 한국 사회의 공동체 문화는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탄탄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 친구, 이웃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세요. 직접 만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오변 거리가 멀다면 전화나 영상 통화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명절이나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가벼운 식사 자리나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을 자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안부 전화 한 통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운동교실, 노래교실, 요리교실, 스마트폰 교육 등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취미를 공유하는 것은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겁니다. 자원봉사 활동도 매우 추천합니다. 자신의 재능이나 시간을 나누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기쁨을 줍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타로치기 환경미화 활동에 참여하거나 독거노인을 위한 반찬 만들기에 동참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봉사가 가능합니다. 하나크회, 독서 모임, 봉사단, 취미 동아리 등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소모임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나 동호회에 가입하여 온라인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받고 근족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